이 밸런스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밸런스가 왜 중요해요? 밸런스 왜 중요해요? 순동! 네? 밸런스 왜 중요해요? 잘 잘랐는데 비율이랑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모양 디자인 자체가 안 나와요. 아니요. 그거 때문에 밸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밸런스를 왜 해야 돼요? 밸런스를 왜 맞춰야 돼요? 얼굴형 때문에. 모질, 모략.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 요 세 가지를 내가 밸런스를 맞췄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인 거죠. 층이 2대 1이야. 층이 2대 1. 1대 1이야. 층이 1대 2야. 자, 그러면 층이 2대 1이면 목소리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겠죠? 그럼 가벼운 사람들은 어떤 얼굴형이 좋을까요? 가벼운 사람들은 목소리 가벼워. 그러면 삼각형, 정사각형, 원형인 사람한테 이 커트가 좋겠지. 그쵸? 그러면 1대1이면 긴 장강형이나 직사각형인 얼굴형이 좋겠죠. 그리고 뭐 오각형 얼굴형도 이런 커트에 좋겠죠. 그쵸? 1대2면 층이 많이 없어. 층이 많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무겁다라는 거죠. 가볍다, 무겁다, 볼륨 다운, 볼륨 업이에요. 볼륨 가볍다, 무겁다고 다운 업이에요. 가볍다, 무겁다 확률이 그쵸? 그래서 업이고요, 다운이고요. 그러니까 볼륨이 가벼움이 다운이면 어떻게 돼요? 다운이면 무겁잖아요. 전체적으로 무겁잖아요. 그쵸? 무겁다, 가볍다. 그쵸? 얘네들은 그러면 가벼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형이 삼각형이나 이런 사람한테 좋겠고, 이런 층이 많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얼굴형이 좋아요? 역삼각형이나 오각형이나 마름모 얼굴형, 이런 커트에 좋겠죠. 그쵸? 그리고 대체적으로 얼굴이 작은 사람들, 뭐 계란형이나 이런 얼굴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이 커트가 좋겠죠. 왜? 대체적으로 언더에 무겁게 커트를 진행하니까.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밸런스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커트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교육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 커트 예쁘지? 예뻐. 따라해. 끝. 이게 난 너무 싫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난 저는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커트를 선택할 건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층을 어떻게 내고 어디까지 내야 될지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내가 고객을 상대를 했을 때 층을 어디까지 낼지 정확하게 내가 손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이게 유행하는 커트니까 이대로 층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손님을 받고 있듯이 제가 이런 컨셉으로 제가 커트를 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마음에 들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 그 확률이. 그러니까 고객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고객이 들어오면 뭘 먼저 모르겠어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 뻗치는 머리 먼저 보라겠죠. 뻗치는 머리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무겁다 가볍다를 보고요. 세 번째는 길이를 보라겠죠. 길이. 그래서 뻗치는 머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MMS에서 뻗치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잡히죠. 계속 엘리베이션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칭을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커트를 칭을 내고, 그리고 무겁다 가볍다는 뭐예요? 밸런스.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밸런스를 안 맞춰주고 수수 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했죠? 그쵸? 그동안 우리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봤고요. 그래서 그 밸런스에 맞게끔 우리가 층을 내고, 그 층을 내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고객에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미용실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자. 그 밸런스에 맞게끔. 그래서 원 섹션에서는 사실 원 섹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MMS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쓰질 않아요. 원 섹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대신에 MMS 커트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하다 보면 장점이 뭐예요? 몸에 습관화가 되면 굉장한 스피드.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말도 못하게 빨라요. 다른 데서 어디 가서 커트하는 것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왜? 그게 몸에 습관화가 됐을 경우. 거의 웬만한 모든 커트는 긴 머리는요 5분이면 다 끝나요. 5분이면, 그러니까 특히 원 섹션 같은 경우는 뭐 3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빠른 커트가 그러니까 포지션에 그 위치 선정만 잘하면 그만큼 빠른 게 이제 이 원 섹션이에요. 그래서 오버 변환 언더, 오버 변환 언더. 그러니까 이거 오버 변환 언더는 뭘로 따져요? 손가락, 손가락이 언더는 손바닥 위, 손바닥 아래. 오 밑줄, 언더 밑줄. 손바닥이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변환을 줘서 손바닥이 오버에서 언더로 변환하는 지역.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크레스트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항상 수직인 지역에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된다. 수직인 지역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 크레스트라는 건 뭐예요? 두상이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뭐예요? 두상이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상이 들어간 이 지역에서 변화를 주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수직이에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수직.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래로. 언더만 있죠? 언더만 있어요. 언더만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 요 부분이 얘는 규칙적이고요. 규칙적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정교해요. 그래서 이 커트 잘 해놓으면요 볼륨 매직 안 해도 볼륨 매직 한 효과가 나요. 볼륨 매직을 안 해도 볼륨 매직 한 효과가 나요. 여기서는 이제 커트의 포지션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하에 대한 포지션이고요. 상하에 대한 포지션이고요. 얘는요 좌우에 대한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커트는 항상
상하에 대한 포지션, 좌우에 대한 포지션은 우리가 꼭 인지 두 가지를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커트에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필수로 알아야지 내가 갈 수 있는 커트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자, 언더만 커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에서 내가 하는데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위로 가는 머리에서 발생이 되는 요 부분, 말각존에 발생이 되는 요 부분은 뭐예요? 불규칙적이죠. 라인이 나와요. 나중에 커트하다 보면은 앉아서 커트하다 보면은 내가 서서 커트를 했을 때 막 이런 현상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요만큼이 이 불규칙적인 라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서 커트를 했을 때 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서서 커트를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발 북존 코너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말발 북존 코너 정리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발 북존 코너 정리를 우리는 네 가지 위험 지역에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서 4+1에서 말발 북존은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 위험 지역. 자, 위험 지역 뭐 있어요?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본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거기 하나 플러스 시켜서 그게 바로 뭐예요? 말발굽 존 코너 정리가 얘가 바로 뭐예요? 다섯 번째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은 뭐예요? 요거 지금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이 되는 요 부분. 여기는 분명히 규칙적으로 잘랐어요. 규칙적으로 잘랐는데 위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말발굽존 요 부분에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를 만들어요. 많이 경험해봤을 거야. 커트는 연결을 잘했는데 이렇게 크레스트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지역에서 볼륨 라인에서 굉장히 내가 의도치 않게 막 뚱뚱한 머리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버를 커트를 해서 층을 내죠. 오버를 해서 층을 내고 이런 층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이 레이어 막 이런 커트들이 막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커트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때 1대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대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대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대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대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 자, 얘는 1대4, 1대5, 1대6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밸런스가 얘네들은 밸런스가 1대3, 1대4, 1대5, 1대6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밸런스가. 그러면 내가 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오버비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얘는 뭐예요? 상하 컨벡스가 나오고요. 얘도 상하 컨벡스가 나오고요. 얘는 뭐예요? 상하 컨케이브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층의 밸런스를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오버비치를 하면 돼요. 오버비치를 하면 되고요. 내가 층을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언더비치를 하면 되고요. 내가 커트를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오버 변환 언더 하시면 돼요. 손님이 이 사람은 까다로워 볼메이지도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머리결도 끼똥차게 너무 좋아 그러면 오버 변환 언더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얘는 뭐예요? 얘는 규칙적이고요. 얘는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인 라인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불규칙적인 라인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100% 뻗쳐요. 100% 뻗쳐요. 근데 이런 커트에서 뻗치는 건 예뻐 안 예뻐요? 언더에서 뻗치는 거는 아름다움이에요. 발랄함, 아름다움이에요. 오버에서 뻗치는 건 지저분함이에요. 지저분함이에요. 그래서 오버에서 뻗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언더에서 뻗치는 거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나 발랄함이기 때문에 언더에서 뻗치는 건 용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섹션에 대한 전반적인 커트고요. 우리가 그동안 저번 시간까지 했던 커트가 이 커트예요. 이 커트. 이 커트이고요. 자, 오늘 할 거는요. 투 섹션이에요. 투 섹션. 투 섹션 할 거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 섹션은 포지션에서 좌우에 대한 포지션에서 리버즈만 할까요? 온베이스, 포워드, 온베이스, 리버즈 이 세 가지를 다 할까요? 아니면 리버즈만 할까요? 원 섹션에서는 다 한다고 했어요. 원 섹션에서는 포워드, 온베이스, 리버즈 세 가지를 다 한다고 했어요. 근데 투 섹션은 네, 리버즈만 해요. 왜요? 온베이스, 포워드를 하게 되면 자, 투 섹션으로 나눴어요. 포워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빈 공간을 다 파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언더존에서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언더존에 있는 요 부분에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 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을 요 부분에 머리카락을 잘 남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잘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디자인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잘 남기셔야 돼요. 근데 온베이스하고 포워드는 잘 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기 머리카락이 컨트롤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커트 투 섹션부터는요 리버즈만 해요. 투 섹션은. 그래서 리버즈만 있어요. 근데 투 섹션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게 있어요. 고민. 엄청난 고민이에요. 투 섹션에서 해야 될 고민. 투 섹션에서 해야 될 고민.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이제 박스 커트를 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손가락은 무조건 수직으로 가라겠죠? 버티컬로 잡았을 때. 리버즈로 가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각도가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각도가 정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각도가 정해지는 그 순간 발생이 되는 밸런스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층이 달라져요. 층이 45도로 가면 거의 1대1이 나와요. 그리고 30도의 각도를 하면 2대1이나 3대1이 나와요. 60도로 하면은요 2대1이나 3대1이 나와요. 그래서 언더존이, 그러니까 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층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컨케이브, 상하 컨케이브가 완만한 컨케이브, 얇은 컨케이브, 깊은 컨케이브로 바뀌어요. 컨케이브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볼륨이 내가 많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60도. 탑의 볼륨이 많이 살고 싶으면 60도 각도면 볼륨이 엄청 많이 살고 층도 많이 생겨요. 45도라면 딱 적당한 이제 층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30도를 하면 층이 적어지고 위의 볼륨보다는 언더의 볼륨이 더 많이 살겠죠. 그래서 최초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을 해야 돼요. 얘가 수직인 가정하에
수직인 가정하에. 만약에 얘도 내가 여기를 빗질은 45도야. 근데 손가락은 30도로 해놨어. 그럼 라인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커트야. 왜?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빗질은 45도인데 손가락은 30도를 해놨어. 그러면 2층이 과연 1대1의 층이 나올까? 3대1이나 아니 3대1이나 2대1의 층이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시작하는 각도와 손가락의 각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층의 밸런스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항상 각도는요, 두 가지 각도를 꼭 하셔야 돼요. 빗질하는 각도, 손가락에 대한 각도. 빗질하는 각도와 손가락의 각도, 이 두 가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얘가 최초에 시작하는 언더존의 각도가 왜 중요할까요? 언더존의 각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해요? 오버존의 길이 선정이 감이 연결이 돼요. 언더존의 층에 따라서 오버존의 층이 완전 달라져요. 언더존의 층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층을 많이 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60도를 잡았어. 근데 수직으로 안 잡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30도를 잡았어. 그럼 층이 많이 날까? 난 층을 많이 내려고 60도는 했어. 손가락이 얘네 30도로 해놨어. 빗질하는 각도는 60도야. 내 손가락 각도는 30도야. 그럼 그래듀에이션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45도의 각도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그쵸? 내가 분명히 말하겠어요. 빗질하기 위해서 수직을 했을 때 오히려 층이 많이 난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손가락이 30도의 각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가 길어졌잖아. 요 부분이 길어졌잖아. 그쵸? 수직을 했을 때는 얘가 짧고 얘가 길어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가 길고 얘가 짧아졌어. 그럼 층이 많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커트는요,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우리가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 섹션은, 자, 지금 이 강의, 지금 MMS에서 최초로 지금 커트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MMS에서 지금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커트는요, 45도로 제가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45도로 커트를 진행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좀 단발했죠. 단발할 때는 30도, 45도, 60도 다 할 거예요. 다 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길이에서 찾으면 다음 수업이 안 돼. 다음 수업이 안 돼. 그럼 가발 또 사야 돼. 가발 또 사야 돼. 그래서 다음 수업이 안 돼서 45도 각도로만 오늘 층을 내고요. 45도만 층을 내고 다음 시간에 단발할 때는 30도, 45도, 60도